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진입니다. 이 시각 속보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외국인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떠난다? 아니면 한국시장에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느낄 만큼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 들어서는 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들이 투자를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런 긴축 발작이 지금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나요? 그 정도로 시장이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8조 가까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 자리를 개인이 빚내서 줍줍하고 있어요. 개인이 빚내서. 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떨어질 때 올라갈 때 그 폭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장난이 아닌데 지금 개인들은 빚내서요. 이게 중요한 게 빚내서요. 빚내서 자꾸 주식을 사들인다는 거. 어쩌면요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MBN 매일경제TV에서 오랫동안 일했잖아요. 결국 제가 사장까지 하고요. 그런데 거의 한 5년 6년 제가 느낌은 그래요.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을 못 봤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또 그 돈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터득한 게 있거든요. 진짜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말입니다. 주식을 빚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고요?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조급해지거든요. 이 조급해지면요 절대로 돈 못 법니다. 조급해진다는 그 마음 자체가 팔아야 되거든요. 빨리 수익이 좀 나면 팔고 손해가 너무 많이 나도 팔고 이게 자꾸 팔다가 보면 말입니다. 누가 돈 벌까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벌고요. 실질적으로 돈 버는 사람은 하우스가 돈 번다 그러죠. 그죠? 도박판에서는 하우스가 돈 번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사고 팔고 하면 증권회사 돈 벌고요. 나라만 돈 법니다. 나라. 정부만 돈 법니다. 거기서 돈 벌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 많은 개미들은요. 결국은 탈탈 털리고 만다니까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솔직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요. 진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무지개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주식이라는 것은 본디 꾸준하게 엉덩이가 무겁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움직인다는 건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투자에서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많이 놀랍니다. 우리 블랙라님 외국인 매도보다 충격적인 게 개인은 빚내 줍줍.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태양님 내 돈 가지고 해도 여유가 안 생기는데 그러면 내 돈 가지고 하더라도 그러면 돈이 막 엄청 딸린다든가 그죠? 내가 딴 데 써야 되는데 괜히 주식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든가 저는 분명히 여윳돈이라고 했습니다. 여윳돈으로 천천히 사서 모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김혜숙 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주식은 투기보다 투자입니다. 천천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떠났는지. 이게 올해 들어서요.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서 지금 불과 말입니다. 2달 반 지났습니다. 올해가. 7조 9,666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엄청 판다는 이야기잖아요. 한국이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긴축 발작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자리를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만 줍줍합니다. 기관도 5조 5,211억 원을 팔았습니다. 올 들어서예요. 개인은요 13조 3,25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은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물론 저도 개인에 해당되는 투자자입니다.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조금씩 사거든요. 주식을 사서 모읍니다. 전 주식을 안 팝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제가 전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주식을 저축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내 본업은 열심히 하고요. 여윳돈 있는 걸 가지고 조금씩 사서 모으는 거죠. 저축하듯이. 여러분 전기예금, 전기적금 들어보셨잖아요. 전기예금, 전기적금처럼 조금씩 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내가 힘 빠졌을 때 그때 그거 팔아서 노후자금으로도 쓰고요. 뭐 젊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사업자금으로도 쓰고요. 아, 나는 힘 빠졌어. 나 지금부터 사업할 거야. 나 이제 힘 빠졌어. 나 이제부터 놀 거야. 죽을 때까지 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씩 팔아 쓰는 거. 저는 그게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의 본질. 주식시장에서 조금씩 산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사라지는 돈이. 저는 개인이 이렇게 빚내서 줍줍 따라간다는 건 무섭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무서워요. 네, 고영직님. 현재 환율에 떠나간 외국인이 지금보다 원화 강세가 되면 돌아오겠습니까? 오히려 정부의 환율 방어가 외국인을 도와주는 꼴이 될 것 같네요. 외국인이 다시 돌아올 때가 주가 바닥이겠죠. 물가 안정된 금리가 될 때까지 일희일비하지 말고 개인 투자자는 기다리심이 좋을 듯하네요. 빠르면 연말쯤이 되겠죠. 야, 권영진님은 굉장히 늦게를 보는군요. 네, 정군의 행말년님, 그렇지요. 정시 참여는 여윳돈으로 해야지요. 홍중성님, 언론에서 단타 비웃고 정 박사님께서 장타를 권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올라도 많이 못 올라가고 내릴 때는 무섭게 폭락할 수 있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중성님은 아주 해석이 짱입니다. 해석이 짱. 해석이 짱입니다. 네, 빅토리님. 어제 외인이 사고 오늘 외인이 팔고 선물로 끌어올리고 참 장난 아니죠. 그죠? 변동성이 장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치우는 거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돼요. 네, 김영택 쌤은 주가는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떨어지면 그때 기관과 외국인들 사겠죠. 결국 개인만 손해볼 상황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말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는 것은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좀 답답해. 좀 답답해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빚내서 절대 사지 마라. 빚내서 절대 사지 마라. 그 말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도에도 외국인은요 상장 주식 순매수 추이를 보면 계속 팔아치웠어요. 예, 지금 여러분 2021년입니다. 작년 1일부터 12일까지예요. 1일부터 12월까지 보시면 1, 2, 3월 팔아치웠죠. 4월에 조금 사다가 5월에 엄청나게 팔아치웠습니다. 6월, 7월, 8월 계속 팔아치웠고요. 9월에 조금 사들이더니 10월에 또 팔아치웠고요. 11월, 12월 조금 사들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30조 이상 팔아치웠어요. 30조 이상.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팔아치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지금 금융위기 때만큼 외국인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느끼느냐? 왜 우리는 시장에서 주식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느냐? 저는 이거는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팔아치우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저렇게 2,700을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통화량 엄청나잖아요. 통화량이 엄청나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2016년 대비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늘었습니까? 56% 가까이 늘었죠. 55.95%가 늘었으니까요. 통화량이 많이 느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개인이 지금 메꿔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개인이 빚내서. 실제로 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로 외국인들 진짜 많이 빠져나가죠. 2022년 3월 11일 기준으로 코스피 주식 보유 비중입니다. 31.86%. 굉장히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지금까지 지금 보세요. 2016년 대비해 보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진짜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통화량이 지금 워낙 많아서 개인이 그 자리를 지금 메워주니까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못 느끼고. 그래서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외국인들이 진짜 빠지는 거 이거 반드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네, 김혜숙님 조금씩 투자해서 모아두면 든든합니다. 맞습니다. 네, 거북이님 금리 이제 시작인데 전쟁 끝났다 해도 주식은 하방인 듯. 박영숙님 화면이 끊겨요. 네, 저도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갑작스러운 트래픽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네요. 저도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방송은 끝까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 자리를 여러분 그 자리를 개인들이 줍줍하면서 진짜 메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연도별로 이렇게 신용거래융자 쉽게 말하면 돈 빌린 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아마 잘 보실 기회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건 별로 나타내주지 않거든요. 어느 누구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2017년 신용거래융자입니다. 9조 8,419억 원이었어요. 2018년 9조대, 2019년도 9조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을 가보세요. 갑자기 말입니다. 20조대로 늘어납니다. 20조 7,212억 원까지. 이게 그래서 B2B2 하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문제구나. 이대로 계속 가면 시장에 대한 위험성 굉장히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말입니다. 2021년은 더 심합니다. 23조 886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B2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B2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장난 아닌 수준입니다. 장난 아닌 수준이에요. 이러니 B2가 사회 문제가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고 뭐고 비투란 단어를 아주 쉽게 쓰고 여러분들도 비투란 단어를 알잖아요. 빚내서 투자한다. 그래서 저는 위험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1조 5,47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 18년, 19년에 대비해 보면 비투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회문제 하는 게 이게 사회문제예요. 이게 사회문제. 엄청난 사회문제죠. 이거는요. 만약에 이들이 돈을 투자해서 날리면 어떡합니까? 외국인들이 저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를 개인이 메꾸고 있는데 메꾸다가 돈 날리면요. 이게 벼락 부자가 되는 게 것이 아니라 진짜 벼락거지 된다니까요. 벼락거지. 벼락거지 면하자고 지금 비투를 하는데 벼락까지는 못 면하고 결국은 지옥거지 됩니다. 지옥거지. 지옥까지 간다니까요.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지금 올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올 들어서 비투가 엄청 증가했어요. 다시. 지금은 2012년이 지금 2021년이 23조 886원이 굉장히 커 보이죠. 올해는 21조니까 좀 줄어들었다 보이시죠. 이것을 잘라서 한번 볼게요. 올해만 잘라서 한번 볼게요. 올해만 잘라서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1월 3일 올해 1월 3일입니다. 23조 3284억 원이었던 B2 그죠? 그게 2월 21일은 20조 7250억까지 줄었습니다. 20조 때까지. 그러던 것이 3월 16일에는 다시 21조 5470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즘 추세 아시죠? 환율이 막 25원씩 떨어지고 그죠? 25원씩. 21원까지 떨어졌죠. 그리고 주가는 막 반등하는 모양새고. 이러니까 돈 벌 수 있겠구나. 돈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간을 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에. 돈 벌 수 분명히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돈 벌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돈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 그것도 빚내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원우칠칠님 코로나 시국 때는 동네 아줌마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돈 잃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시장은 자칫 잘못 보면 항상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무식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이잖아요. 비투하는 게 보이잖아요. 비투하는 게 완전히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을 보면 말입니다. 비투하다가 돈 빌려서 투자하다가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 일어나잖아요. 반대매매 당하면 쪽박이에요. 반대매매 늘어나는 거 보세요. 반대매매. 1월 3일에는 168억 6,800만 원의 반대매매. 반대매매는요. 증권사에서 신용거래융자로 돈을 빌렸잖아요. 이게 일정 금액 이하로 내려가면요. 증권사에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이게 주식의 주인하고 상관없이 그냥 팔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돈 챙겨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쪽박 납니다. 쪽박 찹니다. 진짜 쪽박이 난다니까요. 1월 11일에는 313억 7,100만 원이나 됩니다. 2월 15일 보세요. 270억 2,600만 원입니다. 3월 14일 얼마 전이죠? 며칠 전이요. 255억 9,500만 원입니다. 이 말은요. 반대 매매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건 지금 굉장히 많은 하루에 일어나는 수치치고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요. 결국 지금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등락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대 매매 일어나서 나를 쪽박 채우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치는 머니게임님 유튜브 보면 아파트 투자에 비투니 몸테크니 장난이 아니라 놀랐어요. 작년에 방송 보니 고금리 유도하며 30, 40대 많이 꼬시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하는 그런 사이트들
유튜버들 많이 보거든요. 제가 뭐 전혀 안 보고 제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주식 유튜브들 돌아가면서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제가 놀라는 거는요. 예. 이게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야기해요. 단기적으로. 근데 그 단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내 귀에도 혹 들어오더라고요. 아, 나 지금 1,000만 원 투자하면 뭐 1,100만 원, 1,200만 원 금방 벌을 수 있는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거 못 이기면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거 못 이기면.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김현수님. 미국이 자국 인플레 줄이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올림. 기준금리 올라가면 러시아, 중국 등 신흥국 경제 침체옴. 신흥국 경제 침체하면 수요가 줄어 자연스럽게 물가 잡히고 미국은 신흥국 자산을 싸게 매입. 아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진짜 우리 김현수님도 보면 이게 시각이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서 우리가 각자들 공부하는, 저도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올려준 댓글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같이. 그게 중요하거든요. 집단 지성이 쌓여가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저도 다 맞출 수도 없고요. 예. 또 여러분이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도 다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 정환진 TV라는 매체를 가지고 공유하는 겁니다. 지식을 공유하다 보면 그 공유 속에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죠.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면 그 지식이 바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우리 개인의 지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면서 같이 함께 하니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롭게 투자 안 해도 되고요. 우리는 서로 의지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정환진이가 있고 또 여러 구독자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엄청난 인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연이 모여서 말입니다. 우리가 집단 지성을 만든다는 사실은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게다가 뭐 전국에서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서까지도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집단 지성은 앞으로 더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케이아스님. 작년엔 대통령도 돈 벌었다 자랑질 해대더니 다 주식하죠. 주식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반대매매 당하면 쪽박 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올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스피 중심으로 봤을 때 지금 최고점 대비 지금 떨어진 게 18%나 떨어졌습니다. 18%나. 최고점이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 7월 6일 날 3,305.21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이 2,707.02였죠. 그러면 18.1%나 떨어졌고요. 지수로는 598.19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8.1%나 떨어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었겠습니까? 등락이 있었겠습니까? 이 등락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삼성전자 통장을 하나 7월 22일 날 따로 만들어 삼성전자만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저는 삼성전자만 투자하는데 전혀 이렇게 안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전 삼성전자만 하거든요. 매일 조금씩 사니까요. 매일 조금씩. 매일 조금씩 사면서 말입니다. 주식을 저축해 가는 거예요. 주식을 저축.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한탕을 노리고 뭘 하잖아요. 그럼 도박판에 가야 되는 거죠. 도박판에 가서 말입니다. 저기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마리나 베이 이런 데 가면요. 도박할 수 있습니다. 도박판에 가서 도박하는 게 낫지 주식시장에서 도박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게다가 차라리 도박판은 이해나 쉽죠. 또 아니면 뭐 이렇게 쉽잖아요. 이해가 굉장히 쉬우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한탕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 7월 22일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계속 사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저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34%입니다. 평단가가 73,147원이고요. 오늘 세 주 매입했기 때문에 73,1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73,100원대로. 물타기죠, 물타기. 저는 계속 살 거예요, 이렇게. 저는 어제는 못 샀는데 오늘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다 보면 결국 여러분 시장은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보면 떨어졌어요. 77,000원, 0.70% 떨어졌습니다. 500원. 저는 75,000원에 샀습니다. 74,000원에 샀습니다. 74,000원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돈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윳돈이 있다면 자꾸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제 나이에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낭비할 이유가. 네, 우리 한재만님, 코로나 때 돈 번 사람 지금 다 들리던데요. 그러니까 급하게 벌으면 그렇게 돼요. 급하게 벌으면. 저는 코로나 때 투자했던 통장 그냥 따로 여러분들의 따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는 뭐 많이 투자는 못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팔았습니다. 아니 전 주식 팔 생각 없어요. 앞으로도 안 팔 거고요. 그냥 계속 정군은 행말리님 개인이 이길 방법은 좋은 주식 오래 가지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딱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요. 오래 가지고. 제가 이제 종목을 더 늘려가는 시점. 또 제가 언젠가는 팔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팔기 시작하는 시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이렇게 계속 방송하고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그 시기는 반드시 오니까 말입니다. 그 시기는 반드시 오니까 아마도 같이 느끼고 같이 또 어울리고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 놀라는 건 그래요.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은. 오늘도 보면 여러분 외국인들 보세요. 어제는 좀 사들이는가 싶었죠. 어제는 사들인가 싶었지만 오늘 또 팔았습니다. 1,021억 원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또 개인이 다 사들였어요. 1,345억 원. 기관도 팔았습니다. 134억 원. 거래대금은 11주에 11주. 거래량은 6억 주고요. 0.46% 올라서 12.5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700대 올라갔어요. 2,600대에서 2,700대로 2,707.01을 기록했습니다. 2,700대 올라갔다고 이게 좋은 거냐? 저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주식이라는 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갈 수도 있고 언제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늘 꾸준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면 계속 내려갈 때도 있지만 우상향이에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주식을 좋아해요. 저는 이런 주식. 다른 주식은 저는 보지도 않습니다. 뒤도 안 돌아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코스닥 주식은 한 개도 없는데 오늘 외국인 조금 사들였습니다. 657억 원. 어제도 사들였죠. 기관도 306억 원 사들였고요. 개인이 477억 원 팔았습니다. 거래대금 8조 정도 작습니다. 거래량은 오늘 많네요. 11억 주네. 11억 7,361만 주. 0.97%가 상승을 했고요. 8.83%가 올랐습니다. 922.96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시장은요. 여기서 결정 내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결정 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장은 지금 계속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계속되고 있는 거는. 왜냐하면요. 국제유가 한번 볼까요? 국제유가. 국제유가 또 올랐어요. 국제유가가 8.61% 올랐습니다. 배럴당 8달러 하고도 0.6센트가 올랐습니다. 101.65잖아요. 101.65. 101.65까지 올랐다. 100달러까지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가 올랐다. 이 말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이슈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게 WTI만 오른 게 아니거든요. 북해산 브렌트유는요. 8.79%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6.64를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이 수입한다는 두바이유는 108.78입니다. 108.78. 배럴당 108.78. 그러니까 주가가 다 올라간 거죠. 다시 이제 시장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요. 평화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게다가 중국의 어떤 도시 봉쇄령이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다. 뭐 피해는 덜 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중국의 주식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실제 중국 주식들 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떨어지지는. 물론 홍콩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0.41%. 그러나 상해 종합 지수는 1.12% 상승했어요. 오히려. 실제로 36.027이 상승을 했고요. 3251.07로 마감했거든요. 홍콩 항생지수도 0.41% 떨어졌고요.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진짜 많이 떨어졌다고 다시 회복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88.83포인트가 빠졌고요. 21,412.40을 기록했습니다. 니케이는 올랐습니다. 일본 증권은. 일본은 0.64% 올랐고요. 174.54 올랐습니다. 그래서 26,827.4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위험성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도시봉쇄령이 세지는 않다. 이게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달라는지 모릅니다.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달라는지 몰라요. 내일 가면 또 바뀌고 모레 가면 또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국제유가가 오르잖아요. 불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아니, 불안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죠. 불안이 더 커지니까 우리 시장은요. 저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오늘 보합한 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유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저는 이게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정부가 관여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정부가 관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연기금한테 너네 달러 그만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너네 달러 좀 내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의 시장이 이런데 저는 원달러 환율이 이게 막 21원씩 떨어지고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바뀐 게 있어야지. 시장이 뭐 변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막 우수수 떨어졌을 때 이해를 하지. 변한 게 없잖아요. 변한 게. 너 누구니님. 여기 분들 삼정 기다리세요. 외인이 팔아 나가고 있어요. 일루전 미나티님. 한국 시장은 우선주가 더 좋을 수도 있음. 쌍용량의 우처럼 삼성 우가 본주보다 더 날아갈 수도. 뭐 공감을 합니다. 뭐 우선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주도. 우선주도 뭐 투자 입장에서 보면 굳이 뭐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 누구니님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실전 투자를 해보면요. 주식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로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주식 사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못 사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더 떨어지면 주식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전으로 들어가서 투자를 해보면 더 떨어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때 삽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주식 올라가네. 나도 사야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때 들어갔을 때는 이미 올랐을 때 들어갔어요. 팔 때는 또 어떤지 아세요? 주식이 빠지네. 왕창 빠진다.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빨리 팔아야지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사서 내려갈 때 파니까 개인은 계속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처럼 주식 저축을 하면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여윳돈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돈이 커지거든요. 네, 상록수님 20년 전에 주식 손 뗐는데 기회 되면 3전 투자할 생각 있어요. 그런데요. 20년 전에 주식에 손 뗐다는 이야기는 이게 그때 과하게 투자를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 돈을 엄청 벌었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안 했으면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윳돈으로 내가 일해서 벌고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일 못할 때까지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 때까지는 주식 팔 일 없죠. 돈을 못 벌 때,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주식 팔아서 노후자금 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블랙락님 저는 대만 침략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문제 크겠죠. 러시아에서 기밀 문서가 이제 사실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올 가을에 중공이 대만을 침략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삼종님 마지막 악재라고 개인적인 생각. 우크라이나랑 전쟁 계속할 수도. 블랙락님 1577님 재미있는 한국 시장 스펙타클 하네요. 맞습니다. 진짜 스펙타클합니다. 진짜 스펙타클해요. 네, 정군의 핵말년님 어제 원화 강세는 심리전. 원더우먼님 환율이 떨어지는 게 이해 불가합니다. 명동시번님 우량 주식은 저축이다. 끝. 잡주가 인생 망친다. 끝. 정확하십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동시번님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 주식을 거의 안 봅니다. 저는 시총 중심으로 보는데 시총 중심으로 보더라도요. 거의 100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100이 밑으로.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200위까지. 지금 코스닥, 코스피 다 합치면 지금 주식이 한 2200 종목 정도 되나요? 2200?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보다 더 많나요? 근데 그 중에 말입니다. 그 중에 200 종목밖에 안 보니까 10%도 안 보는 거죠. 10%도. 그리고 200 종목도 100 종목 이하는 내려가지도 않고요. 100 종목 이상만 봅니다. 시총 100위 이상만. 그래야지 안심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이라는 게 누굴 믿겠습니까? LG전자만 하더라도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상장했어요. 그러면 LG화학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쓰겠습니다. 거지 됐습니다. 쭉쭉 떨어졌어요.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한테 완전한 실망을 안긴 거예요. LG라는 대기업이 말입니다. LG 이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따지면 삼성, LG 아닌가요? 현대, SK 이렇게 되나요? 재벌 순위가. 그 다음에 롯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 삼성 LG인데 LG가 그 짝이라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LG화학에 투자한 진짜 많은 사람들 피눈물 흘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LG생활건강을 보고 있으면서도 투자 못하는 이유가 그들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또 언젠가는요. 거기에 화장품 사업 부분이 55% 매출을 차지하거든요. LG생활건강에. 그것만 빼서 상장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LG예요. 저는 LG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도 LG는 인화를 아주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하거든요. 그래서 LG는 참 괜찮다 했는데 젊은 회장, 구광모 회장이 오더니 뭔가 바뀌어요. 뭔가 바뀌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경쟁력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인다. 이게 돈만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LG 정도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기업 윤리는 지켜야죠. 그리고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LG화학에 투자한 사람 어떻게 되겠냐고요. 저는 그런 게 참 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
이제 신생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카카오도 그랬잖아요. 카카오에도 카카오페이를 예, 물적 분할해 상장시켰잖아요. 카카오뱅크도 뭐 상장을 시킨 거나 다름없고요. 예. 그러면 저기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치사한 짓거리 안 합니다. 짓거리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짓거리. 예.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성 같은 회사는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거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삼성도 뭐 삼성전자에서 예, 삼성 비메모리 반도체 물적 분할한다 뭐 이런 말 나오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뭐 저 회사는 삼성전자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물적 분할은요. 앞으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존 투자자들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기존 투자자들을.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뭔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황건검님 20년 7월부터 22년까지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저축하듯 매달 30만 원 이상씩 세 모임만큼 삽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어느 주식인가가 중요한데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대들보 같은 주식을 계속 예, 사 모으는 게 좋습니다. 네, 일루전 미나티님 버핏 할아버지도 한국 기업 투자하다가 발 빼는 거 보면 참 그렇죠. 예. 버핏 할아버지가 어디 투자했죠? 포스코 했죠. 포스코 했나요? 예,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는 원칙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 예, 기업인들이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욕을 먹는 원인입니다. 기업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돈 장난이라고 하죠. 돈 장난 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업 확장해서 돈 벌고요. 예. 그러면서 또 확장하고요. 이게 기업인이에요.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야지 이게 같은 회사 하나 있는 거 물적 분할해갖고 상장시켜서 그 돈 빼내고 그들이 대주주 되고 이런 건 진짜 웃긴 겁니다. 이런 건 진짜 웃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 말입니다. 세상은 공평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한재만님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주식을 산다면 제 조카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하렵니다. 10년, 20년 모아서요. 야, 근데 그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주식을 사는데 제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제 자식들은 제 자식들의 어떤 길이 있겠죠. 저는 그 길을 가게끔 제가 지원을 해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주식 사는 것은 제 노후의 자금이에요. 자식들이 내 노후 책임지겠어요? 글쎄요.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책임 그런 거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효라는 거, 충이라는 거 기본이 돼 있지만 우리 자식 세대가 효나 이게 충이 기본이 돼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렵니다. 예, 고민하지 않으렵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투자하렵니다. 네, 서울양파님 조카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게 빠릅니다. 아이고 정답이십니다. 정답. 예. 명동 10원님 버핏 투자 종목 포스코 YG 예, 맞지? 포스코 맞죠? 예, 저도 예. 비상장주 대구태 끝. 예, 포스코 맞죠? 네, 포스코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 YG1 예.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말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나이가 지금 얼마를 먹었든 나이가 적든 많든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요. 비참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쓸 돈은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요? 글쎄요. 예. 부모요? 부모는 줍니다. 돈을 벌으면 부모는 주는데 과연 자식이 옛날 같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예. 제가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하나요? 근데 잔인한데 사실일 겁니다, 아마. 예, 잔인한데 현실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저는 꼭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저는 여러분들이 더 마음이 편안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 오늘 보시면 보합 기록한 거 솔직히 저는 이해 못하는데 사실 제가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하니까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 떨어진 이유 알려드릴까요? 이러면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게 검증이 돼야지 확인이 돼야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예, 어쨌든 뭐 21원 50전이 떨어졌으니까 25원까지 떨어졌어요. 한때는요. 21원 50전이 어제 떨어진 거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 저는 못 봤거든요. 제가 분석한 것은 뭐 5가지 이유라고 해서 제가 아침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그냥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진짜 근래에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국제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 저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이걸 보면서 또 많이 놀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사서 모을 겁니다. 제가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합니다.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정환진 TV를 많이 시청도 해주시고 그러는 바람에 아주 조금의 여유는 있습니다. 아주 조금의. 월세도 내고 뭐 그리고 나서 조금의 여유가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주식을 사드립니다. 계속 주식을 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00주까지 사드릴 때까지 만주 정도 사면은 노후가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10,000주 정도. 10,000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인생을 10,000주를 모으는데 신경을 쓰고 10,000주를 모으고 가다 보면 더 큰 일도 벌리겠죠. 저는 늘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착안대국 착수소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둑 용어거든요. 착안 이게 볼 때는 대국 넓게 보고 착수 내가 손으로 둘 때는 소국 좁게 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지금 되돌아보면요. 이게 쉽게 말하면 10번 찍어도 나무가 안 넘어가겠느냐. 티끌 모아서 태산이다. 저는 이런 부류 같더라고요. 티끌 모아 태산보다는 10번 찍어 안 넘어가겠냐. 이 부류 같아요. 계속 찍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요. 계속 찍어요. 찍다가 보면 말입니다. 내가 지치겠죠. 그래도 찍습니다. 손에 피가 나겠죠. 그래도 찍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겠죠. 안 쉽니다. 찍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찍다가 죽을지언정 계속 찍습니다. 결국은 나무가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결국은.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정환진 TV를 보시는 진짜 많으신 분들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남녀 남성분들부터 여성분들까지 저는요 계속 찍어보라는 거예요.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도 안 하는 것 같고 찍을 수는 없습니다. 쇳덩어리에다가 도끼로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끼만 가지고 쇳덩어리는 꼼짝도 안 해요. 찍을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나무여야지 찍죠. 나무여야지. 나무는 찍으면 찍히는 대로 뭔가 조금이라도 파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원님이 전기톱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톱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전기톱은 제가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
전기톱은 여러분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집단지성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집단지성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찍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예.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열악한 상황, 굉장히 지금 열악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목소리밖에 안 들릴 텐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방송을 계속 봐주신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에게는 고마우신 분들이고요. 예. 그 언제나 여러분 함께 연구하면서 부자 되는 거 이거 꼭 이루자고요. 아셨죠? 저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자가 되는 거 예. 거기에 중심을 맞추겠습니다. 저도 부자가 되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저는 공부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명분을 이야기하라면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유튜브 방송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제가 답합니다. 저 공부하는 겁니다. 예. 저 공부하는 실제로 진짜 공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더 성장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함께 예, 이 앞길을 헤쳐나가면서 우리 부자 되는 꿈 같이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 해도 제가 방송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지금 영상이 많은 분들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상은 또 제가 새롭게 또 올릴게요. 예, 새롭게 올려서 지금 그래픽하고 같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 와중에 보고 계시다는 것도 갑입니다. 갑. 아주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죠? 저는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 6시 반에 나와야 되는데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는 불금으로 소주 한 잔 딱 마시고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라고 하면서 야 어디 가서 먹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한 잔 먹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다는 거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있다는 거 예,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왕이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예,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